안녕하세요. 유토 특강입니다. 자, 이제 본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1강은 투자하면 안 되는 땅 개발 불능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제2강은 투자해야 되는 땅을 말씀드리겠죠. 유토 특강이 생각하는 토지 투자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째 이제 실사용자용 투자, 그 다음에 재테크형 투자,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저는 생각합니다. 실사용자용 투자란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귀농을 하거나 농사를 짓거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거기에 뭔가 농작물을 짓기 위해서 사는 그런 이제 실사용을 위해서 사는 거나 아니면 이제 집을 짓거나 아니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그 토지를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사는 것을 실사용자용 이제 투자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토지를 분산 투자의 하나의 목적으로 해서 일단 사놓으면 나중에 가서 그 토지가 굉장히 큰 수익을 가져다 줄 거다라고 생각해서 투자 용도로 내가 직접 무엇을 짓거나 뭐 개발하거나 하진 않아도 재테크용으로 이제 투자 용도로 이렇게 사놓는 걸 재테크용 투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요 중간에 이제 요즘 디벨로퍼 과정 뭐 이런 게 되게 유행인데요. 요 중간에 이제 이렇게 재테크용으로 이제 사놓은 토지를 내가 직접 개발해서 그렇게 수익을 보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네, 그리고 실사용자용 투자가 됐든 재테크용 투자가 됐든 투자의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이제 전 시간에서 배웠던 것처럼 종이 상향되는 그런 토지를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전 시간에 보면 여기 보면 만약에 이제 보존관리나 뭐 생산관리 뭐 이런 땅을 샀는데 일정 전용 주거나 이정 전용 주거 뭐 이렇게 돼야 집이라도 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농사만 짓는 땅을 사겠다, 절대 농지를 사겠다, 뭐 실사용자로 난 농사를 짓겠다, 그런 필요 없겠죠. 그런데 실사용자 투자라고 해도 건물을 짓거나 집을 짓겠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종이 상향될 수 있는 그런 땅, 그러니까 건축허가 나는 땅을 사야 된다는 얘기죠. 꼭 이렇게 종이 위로 안 올라가더라도 건축허가 나는 그런 땅을 구입을 해야겠죠. 그리고 재테크용 투자라면 반드시 이렇게 관리지역이나 이런 데가 이제 녹지지역이나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종이 상향되는 그런 땅을 사야겠죠. 그래서 재테크용 투자든 실사용자 투자든 기본 투자의 원칙은 종이 앞으로 상향될 그런 지역을 분석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상업지가 돼서 5배나 10배까지도 가격을 상승해서 큰 수익을 얻는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뭐 주위에서 많이 들어보셨겠죠. 그런데 이런 땅을 찾는 게 아주 쉽습니다. 단지 몰라서 그래요. 제 강의만 잘 따라오시면 누구든지 아주 쉽게 이런 땅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개발 불능지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개발 제한구역이죠. 개발 제한구역 하면 그린벨트 이게 떠오르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 이거 헷갈려요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아니 제가 만난 어떤 이제 공인중개사나 어떤 이제 개발 계획을 하는 디벨로퍼나 이걸 정확하게 구분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이제 개발 제한구역이 그린벨트가 아닙니다. 이제 개발 제한구역 내 그린벨트 지역도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네이버나 뭐 이런 데 쳐도 개발 제한구역 이렇게 치면 그린벨트라고 나오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개발 제한구역 치면 디벨로퍼먼트 리스트릭션 에어리어라고 개발 제한구역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게 이제 정확한 표현이에요. 이제 이 개발 제한구역하고 그린벨트가 이제 헷갈리는 거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그린벨트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좀 헷갈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 그린벨트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용어를 정리하면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냐면요.
그 안약 인도군 사거리 뭐 이런 데나 아니면 뭐 과천 이런 데 이제 서울에서 진입하다 보면요. 대로변에 비닐하우스로 화훼 농가 뭐 이런 데가 있어요. 이게 꽃 팔고 하는데요. 예. 그 지금 대로변에 진짜 좋은 땅인데 거기에 비닐하우스로 꽃 팔고 있죠. 예. 거기다 건물 지으면 참 좋겠죠. 근데 왜 아무것도 못 짓냐? 하다못해 집 하나 못 짓냐? 예, 그린벨트라 그래요. 예, 거기는 아무것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개발 제한 구역은요,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여기 보면 첫째, 과밀 억제 구역 내 개발 제한 구역, 성장 관리 권역 내 개발 제한 구역, 자연 보전 구역 내 개발 제한 구역. 이렇게 개발 제한 구역이 이 토지용 확인원에 보면 찍혀 있는 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제 과밀 억제 구역 내 개발 제한 구역이 우리가 아는 그린벨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 그린벨트라는 거를 떤 사람들은 뭐 영국에서 온 뭐 이런 이제 역사적인 내용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요. 강의 때 그렇게 설명하신 분도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방식의 그린벨트는 조금 달라요. 우리나라 방식의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짓는 그런 그린벨트는 이제 1970년도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뭐 전세를 의하면 이제 종로 사거리에서 콤파스로 이렇게 15km를 돌려갖고 그린벨트를 정했다 뭐 이런 설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 그린벨트는 이제 강남이나 뭐 이런 데 개발을 하기 위해서 제한을 해놓은 그런 어떤 좀 독특한 우리나라 전 세계 우리나라만 있는 독특한 제도예요. 그래서 요 그린벨트를 법률용어로는 없어요.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 중에 과밀 억제 권역이 그린벨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 보면 좀 헷갈릴 수가 있어갖고 이렇게 표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림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서울이고요. 여기 지도예요. 요 위에가 뭐 동두천, 연천, 파주 이렇게 있죠. 그리고 요 밑에 오산, 화성 있고요. 이쪽으로는 이제 양평, 광주, 이천, 여주 이렇게 있죠. 여기 보면 이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이라고 했고 서울의 그 도시가 팽창하지 않도록 이렇게 막아놓은 데를 갖다가 그린벨트, 그러니까 과밀 억제 권역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 위쪽이나 요 밑쪽 서해안 요 벨트는 성장 관리 권역 내 개발 제한 구역. 그러니까 성장을 정부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여기를 무조건 뭐 아무것도 못 짓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지 뭐 큰 기업이 들어오거나 할 때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라. 우리가 정부가 먼저 개발하겠다.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연보전 권역은 팔당댐 상수원 구역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 집을 짓거나 개발할 때 상하수 도로가 확실히 확보가 된 상태에서만 집을 져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과밀억제 권역은요. 아예 아무것도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닐하우스 기존에 이제 이미 임야가 있는 경우에는 벌목이나 이런 게 안 되고요. 임야가 없이 예를 들어 농사를 짓거나 한 경우에는 기존에 이미 농사를 짓고 있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비닐하우스 정도는 질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까다롭게 질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어떻게 확인하냐면 여기 이제 토지이음 사이트 네이버에 이제 토지이음 치고 들어가시면 요 토지이음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개발 요게 이제 이 토지의 이력이에요. 예, 요 이력의 개발 제한 구역, 과밀 억제 권역 이렇게 있죠. 개발 제한 구역, 과밀 억제 구역. 예, 여기 성남인데요. 요 성남도 이제 그린벨트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요 개발 제한 구역, 과밀 억제 구역인데 임야다. 이게 이제 만약에 대지다. 그러면 그린벨트 아니에요. 대지는 기존에 이제 그린벨트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숲을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대지는 이미 숲이 파괴된 상태예요. 그런 경우에는 그리고 건축허가 낮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지금은 건물이 없더라도 예전에 건물이 있다가 철거를 한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그 건축물 크기만큼은 다시 지을 수가 있어요. 그걸 전문용어로 이축권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대지로 돼 있는데 빼놓고 임야 아니면 뭐 전, 밭,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도 건물은 못 져요. 그걸 이제 개발 제한 구역,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토지 이름 들어가면 확인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성장 관리 권역 내 개발 제한 구역 확인법 그러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돼요. 요거 요 그 주소를 치고 들어가시면 여기 있는 개발 제한 구역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제 성장 관리 권역 내 개발 제한 구역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과밀 억제 권역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연보존 권역 여기 뭐 여주 뭐 이런데 광주 이런데 치면 여기 보면 자연보존 권역 내 개발 제한 구역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요게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과밀 억제 권역 요것만 그린벨트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이제 지금 37페이지에 요 그림이 이제 뒤에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서울의 24.7%가 그린벨트다. 예. 요렇게 해서 딱 뭐 15km 이렇게 돌렸다고 하는데 그런 것 같죠. 이렇게 보니까. 어쨌든 여기 녹색 지역 요게 바로 그린벨트예요. 경기도 쪽으로는 또 있죠. 여기랑 연결돼 갖고 그래서 요게 그린벨트예요. 그리고 다른 데는 그린벨트가 아닙니다. 여기만 이제 그린벨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법령을 한번 봐보면요. 여기 개발 제한 구역, 이 지역에도 건축물이나 건축 용도 변경, 토지 형질 변경 등을 하려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즉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만 있으면 된다라고 돼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제한은 있지만 어쨌든 건축을 아예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다만 과밀 억제 구역, 수도권 과밀 억제 구역의 개발 제한 구역은 아무것도 못한다. 그리고 이런 거를 보면 이제 그린벨트도 풀리면 돈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3기 신도시 대부분이 이제 그린벨트 해제제입니다. 물론 이제 뭐 그린벨트로 지정된 지 50년 만에 풀리긴 했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풀릴 지역도 50년 뒤에 풀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뭐 그린벨트 지역이 해제되는 곳이 있는 게 사실이고 또 이 부분은 이제 기획부동산은 이런 데서 많이 이용하죠. 이쪽 그린벨트 해제될 거다 뭐 이렇게 많이 이용하는데 대문 쪽 관련 말고 이런 식인데 그런 투자는 이제 굉장히 리스크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린벨트가 해제가 돼도 해제가 돼도 영원히 개발이 안 되는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이 되거나 아니면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이지만 아무것도 건축을 못 짓는 그런 지역으로 계속 남는 지역이 있어요. 그걸 구별하는 방법이 바로 이 비오톱 등급을 확인하면 됩니다. 이 비오톱 등급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뭐 이렇게 용어로 보면 이제 비오스라는 이제 생명을 의미하는 비오스라는 것과 영역을 의미하는 토포스를 합친 용어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뭐 어쨌든 생물의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나타내는 척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이렇게 매겨갖고요. 1등급은 이제 절대 건드리지 마라. 보존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5등급은 이미 집을 졌거나 뭐 상가를 졌거나 개발이 끝난데 구축 중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구축을 해야 되는 뭐 이제 아직 비오톱 등급을 잘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전 국토가 지금 2025년도까지 다 구축한다고 이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계획이 돼 있는데 이제 환경부에서 이제 돼 있는데 지금 현재는 뭐 8대 도시 뭐 시범도시 돼 있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는 이제 다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비오톱 환경 등급 이제 체크하는 법도 나중에 이제 설명에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비오톱 등급이 1등급인 데는 그린벨트가 해제돼도 뭐 그 안에 희귀 야생동물이 있거나 뭐 황금송이 있거나 이래 갖고 절대 건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3기 신도시의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에도 보면 공원으로 돼 있는 지역이 대부분 이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역을 이미 구입을 했다 하면 요걸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해제가 돼도 나는 큰 돈이 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지역을 샀구나, 아니면 해제가 되면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구나, 이런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린벨트는 저는 투자를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언제
풀릴 줄 아무도 알 수가 없잖아요. 예, 뭐. 그리고 알고 투자하는 것도 불법이에요. 그래서 요 2등급부터 3, 4등급 요까지가 이제 투자의 그 포지션이죠. 1등급 개발 안 되고 2, 3, 4등급은 이제 투자의 포지션이죠. 그리고 5등급은 이미 뭐 개발된 데고, 만약에 이제 그린벨트 내에 요 5등급이라면 이게 대지란 얘기죠. 예, 대지는 이미 비싸요. 그린벨트 내에라도. 물론 그렇게도 사도 만약 개발된다면 보상가가 상당히 높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요건 한번 뭐 고려해볼 만도 하긴 해요. 근데 어쨌든 그린벨트는 절대 투자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수도권 과밀 억제 구역 그린벨트 말고도 뒤에 나오겠지만 그린벨트라고 할 수 있는 그 그린벨트 준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백두대간 보호구역이라고, 태백산맥 뭐 영월 이쪽에 보면 이제 백두대간 이렇게 산맥 있지 않습니까? 그 산맥 주위로는 정부가 그걸 이제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아예 뭐 농가주택도 못 짓도록 하다못해 이제 임사나 이렇게 농막도 못 짓도록 아예 법으로 지정을 해놨어요. 제가 아시는 지인이 영월에 거의 수백만 평 땅 갖고 계신 분이 있는데, 예, 그분 얘기가 자기가 뭐 주위에서는 자기가 땅 부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자기가 땅을 쓸 수 있는 게 추석 때, 송편 빚을 때 솔잎만 따서 쓸 수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100만 평을 갖고 세금을 내면 뭐래요? 아무것도 쓸 수가 없어요. 그런 땅을 실제로 기획부동산에서 많이 쪼개서 팔았습니다. 네, 가평 뭐 이런 데도 엄청 많이 팔았는데요. 영원히, 예? 내 뭐 후대까지도 개발이 안 됩니다. 절대.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 뭐 후대까지도 이제 개발 안 되는 땅을 사면 이제 폭망하는 거죠. 근데 그걸 구별할 줄 몰라갖고 단순히 이것만 알아도 그런 것들을 피할 수 있는데요. 기획부동산이 파는 땅이요, 대부분이 그런 땅이에요. 여기 아까 이 표에 보면 요 도봉동 요 위에 도봉구 요 위쪽에 보시면 여기 그린벨트 있죠. 여기 이제 도봉산 국립공원, 북한산 국립공원인데요. 여기 땅을 엄청 많이 팔아먹었어요. 아니 뭐 봉이 김성달도 아니고 도봉산 국립공원을, 웃으면 안 되는데 죄송한데요. 어쨌든 도봉산 국립공원을 팔아먹는데 아무도 토지 이용 확인원을 떼어보질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현장을 가본 사람도 없겠죠. 산꼭대기를 뭐 가서 샀겠어요. 보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그거라는 거예요. 네. 한 번만 이런 교육을 듣고 한 번만 이런 그 비옥도 등급을 보는 방법을 배웠다면, 예, 그러면 하다못해 그린벨트 땅을 사도 나중에 풀렸을 때 똥되는 땅은 피했다는 거죠. 최소한. 예. 근데 만약에 비옥도 1등급을 사면요, 영원히 개발이 안 됩니다. 이거는 뭐 갖고 있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추석 때 송편 빚을 때 솔잎 따는 것밖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땅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이렇게 관련 법령도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여기 보시면 그 특히 서울시는 도시 조례를 통하여 비옥도 1등급은 일체의 개발행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토지 이용 확인원에 아까 말한 그 도봉구, 이게 도봉산 국립공원인데요. 예, 그리고 이제 국립공원이에요. 국립공원 돼 있죠. 여기 밑에 보시면 비옥도 1등급 저촉 이렇게 돼 있죠. 비옥도 1등급 저촉. 서울시는 요걸 다 해놨어요. 여기 비옥도 1등급 저촉 이렇게 뜨면 아예 구입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 뭐 송파에 뭐 어느 마천동 뭐 지역에 비옥도 1등급이 이게 떠 있는데 기획부동산에서 팔고 이런 땅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강동 뭐 생태공원 뭐 이런 데도 이거 비옥도 1등급인데 엄청 쪼개 팔았어요. 예. 그리고 뭐 하남 이런 데도 엄청 쪼개 팔았어요. 이거 비옥도 1등급 떠 있잖아요. 그러면 절대 팔면 안 됩니다. 예. 물론 이제 하남은 비옥도 등급이 안 나오긴 하는데 그 나중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근린공원 뭐 이런 것도 팔아먹었거든요. 그래서 절대 이 비옥도 1등급이 저쪽 이렇게 떠 있으면은 절대 구입해서는 안 됩니다.